우리의 자랑스러운 후보 이현주 후보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현주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요 며칠 동안 유세를 너무 열심히 했더니 목이 조금 실려고 그래서 오늘은 좀 작은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마이크가 있으니까 괜찮지요? 네. 저는 이제 이번 4.15 총선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 며칠 남지 않은 4.15 총선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께 정말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또 밖에 가서도 다른 분들한테도 꼭 공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4.15 총선은 저 이제 요 앞에 몇 분 안 계시니까 멀리 떨어져 계시니까 마스크 벗겠습니다. 이번 4.15 총선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선거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어떠셨습니까? 편안하셨습니까? 자, 경제 만족하십니까? 누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제가 언제 좋았던 적이 있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이현주 기업인으로 10년 가까이 있었고 변호사 자격이 있지만 저는 실물경제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 전문가인 제 입장에서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저하고 예전에 같이 일을 많이 했던 기업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경제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추락을 계속 거듭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과거에 저하고 같이 일했던 외국인 투자자들 뭐라고 얘기하냐, 대한민국 코리아 이런 수준으로 계속 가면 절대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할 일이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대한민국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은 누가 벌고 또 일은 누가 합니까? 그리고 일자리는 누가 만듭니까? 우리 노동자들이 또 많은 자영업자들이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하게 하는 그 일자리는 어디서 만듭니까? 기업이 만드는 겁니다. 기업이. 그런데 이 기업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런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은 기업인이 죄인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절대로 이 나라에 투자할 일이 없다 이런 상태로 지속이 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데는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나라의 안보가 위태로우면 투자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 실컷 했다가 나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싫든 좋든 간에 세계 최고의 군대인 미국 미군이 대한민국 어쨌든 주둔을 하면서 안전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싫든 좋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미국을 비롯해서 미국이 중심이 되어 있는 국제 경제가 대한민국을 신뢰를 하고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군이 철수를 하거나 우리나라에 어떠한 불안정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모든 외국인 투자자들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 정부가 기업인을 죄인 취급하고 거기다가 이 정권이 임금이라든지 근로조건의 모든 것들을 또 기업의 비용 문제를 정권이 일일이 다 간섭을 하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안보도 불안하니까 더욱더 그렇습니다. 지금같이 이런 상황에서 누가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뭐 여러가지 얘기하지만 저는 이렇게 감히 얘기합니다. 그동안에 3년 동안에 최저임금을 엄청나게 올렸는데 많이 올려주면 좋습니다. 받는 사람은 저도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는 사람들이 형편이 안 됩니다. 경제가 성장해서 점점 경제가 발전을 해야 그래야 주는 사람들이 더 줄 수도 있는 건데 기업이나 자영업이나 특별히 더 잘 되기는커녕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갑자기 정부가 들어와서 야, 내 생각에는 네가 임금을 올려줘야겠으니까 무조건 올려라. 못 올리면 너를 형사처벌하겠어 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눈앞이 캄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고
자영업자고 다 어떻게 되냐, 야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나라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투자를 할 수가 없고 장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점점 축소해서 규모를 줄여서 이제 이 사업을 접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산의 경제가 다 침체되어 가죠. 조선해운이 다 몰락해 가죠. 새로운 산업은 안 생깁니다. 4차 산업혁명 별나게 얘기를 해봐도 그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분야에 투자할 기업이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을 꺼린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벌 수도 없는 구조에 그 벌어봤자 자기가 갖고 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제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는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권들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부자들이 돈 많이 내놨으면 좋겠다, 기업이 투자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라고 백날 강제해봐야 공산화돼서 공산주의 국가 되는 그런 게 아니라면 그 강제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점점 사람들이 안 쓰고 투자 안 하게 되죠. 그러면 사회주의로 가면 그거 하게 됩니까? 어림도 없으면 다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만 이 나라에 남아서 정부에 손 벌리면서 수당받고 배급받는 그런 나라로 전락한다, 이 말입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이 나라 이미 추락하기 시작했고 너무 많이 추락을 이미 했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IMF 때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도가 나니까 전부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우리 동생들은 학비를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그리고 저는 사시 공부하고 있었는데 알바를 갔다가 하루에 3개, 4개씩 해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온갖 이런저런 잡다한 일들을 다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됐기 때문에 몸이 너무너무 약해져서 결국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이 저희 집뿐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망하고 장사를 하다가 망하고 그래서 추락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해서 온 사람들이 고통을 받다가 결국에는 돌아가시기도 하고 제명에 못 살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 때 바로 우리가 우리를 잘 살게 해야지, 그러니까 정부가 돈 내놔, 이게 아닙니다. 돈 내놓을 수가 없어요. 정부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정부가 돈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가 돈 있는 거는 뭡니까? 우리 세금이에요. 우리 세금. 결국은 내 돈이에요. 내 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경제를 살리는 것은 기업이고 그 기업이 어떻게 하면 잘 돌아가고 투자를 많이 하고 사람을 많이 고용하게 하는가 하는 것은 경제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정부가 강제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임금 올리고 근로시간 줄이고 해가지고 억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우리 자영업자들 엄청나게 망했어요. 자영업자 소득이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50% 넘게 줄어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기업들이 더 이상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가 당연히 안 생깁니다. 젊은 사람들 일자리가 20만 개가 넘게 없어졌습니다. 안 생긴 정도가 아니라 줄어들었다 이 말입니다. 일자리 대통령이 어디 갔나? 일자리 현황판 남겨놓고 놔놓고 그렇게 쇼하더니 일자리 대통령 다 어디 갔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면한 과제가 뭡니까? 첫 번째, 일단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잘 돼야 됩니다. 나라가 경제가 발전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사람들이 주머니에 돈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근로자들은 뭡니까? 안 잘려야 돼요. 그런데 안 잘려야 되는 거를 우리가 국가가 말입니다. 자르지 마. 자르면 너를 처벌할 거야. 라고 해서 안 잘리는 게 아닙니다. 자르지 않아도 회사가 점점 커지고 잘 나가면 잘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잘 나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회사는 다 망해가는데 망한 회사 보고 자르면 네 사장도 너도 형사처벌할 거야 하고 협박한다고 안 잘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운동권들은 어떻게 하냐? 자르면 너를 처벌할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예 처음부터 고용을 안 해버립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래서 점점 일자리는 더 줄어듭니다. 이 바보들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엉터리로 해가지고 점점 더 사람들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제정책을 이런 식으로 운동권식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거꾸로 말로만 번들을 하게, 근데 실제로는 자영업자 망하고 회사 망하고 아무도 투자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근로자들 전부 다 실업자 내몰리는 이런 결과를 우리가 지금 3년 만에 접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 결과, 우리가 지금 보는 이 결과가 바로 3년 동안의 그 경제정책의 실정의 결과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남은 2년 동안 우리가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 경제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방향을 반드시 바꿔야 된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인데, 국민이 주권자인데 우리가 잘하라고 뽑아서 보내놨더니 엉뚱한 실험 해가지고 경제 망쳐놓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뭡니까? 주권자가 그 선출된 사람들을 해고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대통령 너 물러나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일 못하니까 개판 쳐넣었으니까 물러나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할 수 있으면 하는데 거기까지 하기가 뭐 하면 두 번째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너 제대로 일하도록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들 국회 보내가지고 감시시키겠다 하는 게 두 번째 방안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번 4.15 총선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총선에서 이번에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이 경제 실정만 해도, 일자리 문제만 해도, 이 기업들 자영업자 망하게 하는 것만 해도, 실업자 쏟아지게 만드는 것만 해도 도저히 이대로 안 되겠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의회 권력, 국회에다가 방향을 바꾸게 하는, 지금까지의 방향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국회에 보내야 하는 겁니다. 저 이현주 그동안 국민들의 목소리 열심히 대변해 왔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으로서 정부, 정권의 잘못을 견제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국회의원의 책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정권이 잘못하는데 계속 뒷받침이나 해주면서 아부나 하는 게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위에서는 아부나 하고 뒷받침 해주면서 잘못된 거 계속 뒷받침이나 해주면서 여기 와서는 배지 달고 싶으니까 여러분한테 그냥 눈앞에서 아부하는 게 국회의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국회의원을 뽑았을 때는 우리 대신 저 정부가, 대통령이 잘못할 때 우리 대신 가서 말 좀 해주고 못하게 만들고 나라 엉뚱하게 가는 거 막아달라고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잘 하라고 국회에 보내신 거고, 그 일을 잘하는 와중에 지역 문제도 잘 해결하고 또 전체적으로 좀 돌봐달라, 국회의원 힘이 세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저 이현주는 여러분 대변에서 확실하게 문재인 정권 견제하고 지금까지 3년 동안 했던 실정 확실하게 심판하고 앞으로 남은 2년 이대로 가지 않도록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그래도 목소리가 좀 큽니다. 국회에서는. 이번에 되면 3선이 됩니다. 3선인데 이 야당에서 목소리 꽤 큰 아주 유일한 여성 정치인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하면 그래도 힘이 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지역 문제도 솔직히 국회의원이 전봇대가 몇 개인지 그런 것까지 알 필요가 있습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을 돌본다라고 할 때 진짜 해야 되는 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돈을 많이 갖고 오는 거예요. 돈을, 국비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이 세서 사업들을 많이 유치하는 겁니다. 이 남구에다가. 그걸 많이 유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치적 힘이, 정치적 위상이 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남구에서 누구를 선출해야 하는지 여러분 결론이 나시죠? 제가 그래도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 정부의 사람들이, 관료들이 제가 얘기하는데 무시하고 이렇게 할 수 없을 정도의 힘은 제가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구에 예산도 많이 따고 국비도 많이 따고 사업도 많이 따서 여러분이 봤을 때 우리 그래도 힘있는 국회의원이 생겨가지고 든든하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세세한 것도 있겠지만 세세한 것들도 제대로 챙겨야 되는 겁니다. 엉터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지역에 보면 트램 가지고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혹시 보셨으면 그 TV 토론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트램에 대해서 굳이 반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하자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분명히 알고 그 문제가 있는 것을 국민들한테, 우리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든 안 되면 대안을 내놓든 정직하게 해야 진짜 하는 거지, 뻥치면서 대충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요즘에 주민들은 굉장히 똑똑하십니다. 수준이 높습니다. 우리 국민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트램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자이 저쪽 메트로 정도까지만 가고 그 다음에 2단계는 5, 6도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1단계는 제가 봤을 때 차선이 넓기 때문에 하려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할 때도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2단계까지 연결이 안 되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거기만 왔다 갔다 해봐야 수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아마도 최소한 제가 볼 때는 한 40억, 50억의 손실이, 적자가 매년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적자를 누가 내냐? 남구에서 메꿔야 됩니다. 저는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해법을 내놓고 하자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5, 6도선까지 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갈 수 있으면 가자 이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떻게 가겠다는 것인지 얘기를 하고 간다고 해야지 대책도 없이 거짓말하면서 국민들 속이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트램이라는 게 뭡니까? 지상 전차 같은 겁니다. 그러면 차선을 최소한 2개를 물어야 됩니다. 지금 용어로는 4차선입니다. 4차선, 왕복 4차선. 그러죠? 그러면 왕복 4차선인데 중앙에 2개를 물어버리면 차선이 몇 개 남습니까? 각각 편도에 하나씩밖에 안 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차선 하나 가지고 버스 다니고 택시 다니고 승용차 다니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트램은 지하철처럼 지하로 가는 게 아닙니다. 지하철이 편한 것은 지하로 가기 때문에 지상에 어떤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지하로 그냥 막 다니기 때문에 지하철이 편한 겁니다. 그런데 트램은 지상입니다. 지상. 그래서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버스가 한 4대가 붙어가지고 버스 전용 차선으로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버스 전용 차선 만들어가지고 그 좁은 4차선 도로에다가 그래가지고 그 트램을 갖다가 버스 4대쯤 되는 걸 붙여놓고 그거 계속 다니게 하면 차가 더 밀리겠습니까? 아니면 덜 밀리겠습니까? 그러면 차가 더 밀릴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양쪽에 한 차선만 가지고 우리가 다 다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해결하려면 양쪽에 한 차선씩 확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용어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얼마나 상가가 밀집해 있습니까? 그 상가에 한 차선씩을 다 매입을 하려면 제가 볼 때 얼추 최소한 1조가 넘게 들어가요. 그게 되겠냐 이 말이죠. 몇 조가 들 텐데. 안 됩니다. 그래서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해법을 내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또 다른 변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트램이 다니면서 전차가 다니면서 그 전차가 안 다닐 때는 그 위로 승용차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자. 자, 그러면 여러분 전차는 중간에 마음대로 섰다 껐다 막 옆으로 갔다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쭉 가는 건데 그게 중간중간에 차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려면 전차가 자주 다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되려면 전차가 아주 가끔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결론이 나냐? 한 1시간이나 최소한 한 30분에 한 대 다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니 30분에 한 대, 1시간에 한 대 오는 거 기다리려고 여러분 중앙에 차선 2개 물게 할 겁니까? 아니면 그거를 같이 다니게 한다 해도 배차 간격이 엄청나게 넓을 건데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중간중간에 무슨 사고가 나거나 무슨 불이 나서 소방차가 가야 돼 이러면 막 온갖 혼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예요. 다 좋은데 저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싶고 하겠다. 나도 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데 옛날에 무슨 몇십 년 전처럼 뭐 한다 하면 와 좋아가지고 박수치고 이런 시대가 아니란 말인데 이제 다 똑똑해가지고 다 따져봅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데 국민은 바보로 생각하고 대책도 없이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거의 비현실적인 얘기인데 그걸 한다고 뻥을 쳐놓으면 솔직히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그러면 이거를 굉장히 무책임한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럼 당선되면 땡입니까? 그 다음에 안 되면 그냥 땡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 이현주는 뭐 트램이고 뭐고 할 수 있으면 다 하자. 민주당이 했든 어느 당이 했든 주민들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겠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진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정확하게 정직하게 얘기를 해주면서 논하기를 해야지 그냥 마구 얘기한다고 다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당선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문제고 어떤 것을 우리가 감내해야 되고 어떤 게 실현 불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한테 다 알려드리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하고 소통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고 만약에 진짜 이거 불가능하고 막 몇 조씩 들어가고 교통이 엉망이 되고 전문가들이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여러분하고 상의해가지고 다른 대안을 찾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도로를 갖다가 해상순환도로를 내는 방안도 있고 또 뒤에 보면 그린벨트 산 쪽에 이 마을하고 산 사이에 조금 싼 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우회도로를 만들든가 여러 가지 다른 대안도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그냥 말하는 거 다 고지고대로 믿고 거기에 따라서 이러자 저러자 할 건 아니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트램을 하든 지하철을 하든 뭘 하든 그게 말입니다. 뭐 예를 들면 민주당이 하면 할 수 있는데 미래통합당이 하면 못하고 그럴 것 같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문제는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하는 거고
결국 공무원들이 관료들이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린 도와주는 것이지 무슨 국회의원이 뭐 대단한 거라고 지가 한다 내가 한다 이런 말은 정말 수준 낮은 얘기입니다. 할 수 있으면 민주당이 해도 미래통합당이 해도 다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 없는 거고 해서는 안 되는 거면 어느 당이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국민들한테 정확한 것을 알려주고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게끔 도와주는 게 바로 정치인들이 할 역할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제가 이때가 지금 뭐 교통 문제 말씀드렸지만 저 이현주 한다면 하는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뻥을 치거나 과장된 얘기를 하거나 그렇게 안 합니다. 정확하게 지금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건 이렇게 풀어야 되고 이걸 보완하려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가봅시다. 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서 저는 수시로 지역에서 공청회 열고 공청회 여러분 보시면 진짜 형식적인 공청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짜증납니다. 그런 식의 행정과 정치는 이미 한물 같습니다. 지금 시대가 변해가지고 이제는 정치가 국민들하고 직접 이렇게 소통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정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현안들도 진짜 공청회 열어가지고 여러분하고 다 제가 몇 시간씩 같이 토론하고 또 몇 시간씩 토론하고 전문가 데리고 와서 다 얘기 듣고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알 수 있도록 제가 인터넷에도 온라인에도 자세하게 다 올려드리고 다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저는 새로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뭐 교통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대연동에 보면 혁신지구에 제가 혁신지구 얘기를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 이 혁신지구에 말입니다. 거기 너무 옛날에 이 아파트가 지은 지 조금 되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새 아파트 짓긴 하지만 그 아파트를 처음에 분양하고 할 때 그 황령산 그 터널 지나가고 하는 그 소음이라든지 이런 걸 과소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시끄럽고 너무 먼지가 많이 나요. 만약에 지금 그 아파트를 짓는다라고 하면 분명히 아마 방음 터널 같은 걸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대가 그 당시에는 몇 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짧은 방음벽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 끝난 것을 다시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반드시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100%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거기에는 방음벽을 좀 더 높여서 좀 더 이렇게 반터널식으로 만들든가 뭔가 해야 되겠다. 네, 그런 것들을 제가 국회의원이지만 사실은 그런 걸 하려면 부산시하고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때로는 도로공사라든가 또 때로는 LH라든가 그 다음에 그 혁신지구 같은 경우에는 중앙의 공공기관이 내려오면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 기관들 그 당시에 연루돼 있던 관련 기관들을 전부 다 불러가지고 얘기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국회의원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기관 그 다음에 지자체, 광역자치단체 또 기초자치단체, 남구청 이런 사람들을 여러 그 이해관계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그 아파트의 입주자들 대표들 다 모아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래서 해법을 찾아 나가는 그 과정 그것을 조정하고 중간에서 조율하고 하는 게 바로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이 하는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는 그런 식으로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의 현안들을 많은 기관들을 함께 모아서 협의체 만들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일을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해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이 남구에 여러분께서 남구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면 지역 현안에 대해서 중앙의 공공기관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부산시 그리고 남구청 관련된 지역의 우리 주민들 다 함께 TF팀 만들고 협의체 만들어서 조율해가면서 조금씩 해결해가는 그런 방식의 정치 형태를
정치 문화를 이 지역에 제가 처음으로 선보이고 그리고 그것을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정직하게 우리 국민들한테 팩트를 얘기를 하고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공청회를 열어서 그때그때 소통해 가는 것, 이것이 진짜 소통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전화해가지고 민원 오면 개인적인 청탁 들어주고 이런 식의 정치는 이미 한물 갔습니다. 그거는 옛날 정치입니다. 구태 정치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정치 남구에서 그만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청탁 들어주고 청탁 전화 받고 이런 거를 갖다가 무슨 대단한 소통인 양 얘기하면서 구태 정치 남발하는 그런 시대착오적인 정치 행태는 이제 우리 그만하고, 그거는 사실은 저하고도 굉장히 세대 차이가 납니다. 제 40대이기 때문에 그 세대, 옛날 세대의 정치 방식하고 저는 다른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 이 시대의 소통이라는 것은 지역의 현안, 자기와 관계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또 큰 우리가 국가적 관련해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또 우리나라의 국가적 이슈들, 내가 국민으로서 관심 갖고 있는 이슈들, 이런 것들을 텔레비전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공청회나 이런 토론회 속에서 쉽게 우리가 그런 얘기를 같이 하면서 여러분하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도 함께 이 지역에서 얘기를 할 때 그게 바로 진정한 소통이고 새로운 정치고 정치의 세대교체고 정치 문화의 변화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현주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지역과 관련해서는 뭐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는 엄마입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학부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교육입니다. 모든 것은 교육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시민의식도 교육의 인성교육에서 시작이 되고, 국가의 경제 수준과 성장도 사실은 경제하려는 의지를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아이들한테 그 의욕을 고취시키느냐에 있습니다. 교육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그냥 놀게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나이가 되면 우리는 정확하게 진짜 그 아이들한테 필요한 교육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훌륭한 어른이 되고 훌륭한 국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마음 졸이는 국민들의 마음, 엄마들의 마음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작게는 통학로 안전 문제에서부터 크게는 교육의 백년대계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교육에서 국가 경쟁력을 갖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컸을 때 전 세계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인재가 될 것인가, 이런 것까지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교육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남구를 수준 높은 교육도시로, 명품도시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난번에 우리 보면 조국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서 마음이 많이 상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좌파다 우파다 이 문제가 아니라 왜 우리나라가 저렇게 뻔하게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도 그것을 수호하는 것이 마치 대단한 것이냐, 그것을 두둔하는 게 마치 검찰개혁인 양 둔갑해 가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습니까? 검찰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검찰을 지배하는 게 개혁이라고 말을 하는 그걸 들으면서 이게 누구 편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게 내가 이상한 건지 이 나라가 이상한 건지 여러분 답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 상태를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답답해서 삭발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잘못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주입시키고 양심과 상식이 벗어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강요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3년 전에 민주당을 탈당을 했지만 그때 탈당한 이유도 비슷한 겁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고 위선적인 것이 너무 싫습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민주화 세력이라고 얘기해놓고 정작 자신들이 민주주의를 파괴를 합니다. 정작 자신들이 상권 분립을 파괴를 합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남북으로 갈린 것도 열받는데 이제 이래 하다 보면 완전히 극단적으로 갈려져 가지고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컸을 때 10년 20년 후에 대한민국 과연 어떻게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이 깜깜합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계속 경제가 추락하고 일자리 없어지고 국민들이 배급이나 수당에 목매다는 나라가 되면 10년 2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어르신들 수당 받고 뭐 받고 하니까 좋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형편이 그게 안 되는데 형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형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 하고 나서 지금 보면 건강보험도 있는 거 없는 거 다 혜택 주고 심지어는 제가 볼 때 예를 들면 2인실, 병실 2인실, 입원실 2인실 이런 거 왜 건강보험 혜택까지 줘야 됩니까? 이런 것까지 다 주면서 생색을 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비상시를 대비해서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15조를 모아놨었는데 15조인가 하여튼 10조 넘게 모아놨었는데 그거 거의 다 탕진했습니다.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누적 적립금 없으면 어째야 됩니까? 건강보험료 올려야 됩니다. 몇 년 안에 1, 2년 안에 반드시 올릴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올리려고 하다가 저항에 부딪히니까 꼼수로 어떻게 올리는지 아십니까? 공시지가를 올린 게 바로 건강보험료 올리고 다른 거 올리려고 자산 가치 올리는 겁니다. 그게 공시지가 올리는 게 전부 세금 올리려는 꼼수라 이 말입니다. 우리 쏘으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올려놓고 나중에 더 올려야 돼. 우리 애들 말이죠. 지금 인구도 줄어드는데 지금 10년 2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은 엄청난 짐을 어깨에 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 나라를 저는 지금 40대 후반인데 우리 부모들이 그래도 안 먹고 안 입고 정말 전쟁통에서 월남전 다녀오고 난리를 치면서 물론 좀 싫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잔소리 많이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이 나라 이만큼 왔는데 우리가 저 같은 40대들이 우리 아이들을 갖다가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 우리보다 훨씬 부담이 어깨에 지어지는 나라, 우리보다 훨씬 경쟁이 치열한 속에서 살아남을 길도 가르쳐주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를 이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구 주민 여러분, 정말 존경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정말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정치 권력을 잡고 유지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진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지. 내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국민을 노예로 만들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다 망쳐가면서 무책임하게 그냥 자빠져서 좋은 거 다 퍼주면서 대책 없이 이런저런 얘기 뻥 튀겨서 얘기하면서 에라 모르겠다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될지언정 지금 일단 권력을 잡고 보자. 권력을 잡아야 내가 부도 누리고 모든 것을 독점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태양광도 우리가 해먹고 북한하고 경제도 우리가 해먹고 그래야 여러가지 이권도 우리가 차지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정치 집단을 더 이상 지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미래통합당도 사실은 아주 단점이 많습니다. 극복해야 될 게 많고 한심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겠다, 나라를 번영으로 이끌겠다,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이 생각만큼은 분명합니다. 저 이현주가 우리 당도, 이 미래통합당도 좋은 길로 이끌고 정치를 혁신하고 남구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리보다 최소한 더 잘 사는 나라에서, 더 괜찮은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도와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